안녕하세요. GK 스퀘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전기 현장 샵 데이터 투입 2회에 걸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 같이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입니다. 변경 전 도면과 변경 후 도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력 마무리까지는 안 하고 중간에서 정리를 했고요. 전력 다음에 전등 수정 작업 하겠습니다. 이 앞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우고 복사하기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도면은 삭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작동 완료 후에 지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로 방향이 다른 관계로 일부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 도면의 회로 수량 확인 후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놓은 자동기로 표기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령어가 안되거나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댓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 설계 도서 내용도 꼭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작업은 그렇습니다. 회로수에 맞게 화살표 표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레이어를 꼭 바꿔주도록 하고요. 지금 작업은 회로 번호 누락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를 해야 하는지 판단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핑계일 수 있지만 급하게 하다 보니 실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했던 작업 다시 수정하는 것이 제일로 하기 싫은 작업인데 계속 반복 작업입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울 거 지우고 그릴 것도 거의 다 그린 듯 합니다. 시공승인 상세도 제출용이므로 구름 마크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계속 수정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 마크를 다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변경사항에 대한 주기사항도 넣어줍니다. 일하면서 동영상 만들고 시간이 흐른 지금 영상을 보니 왜 저렇게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건지 이러면서 한참을 보고 있게 됩니다. 수정사항을 넣을 문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씩 대조하는 신용을 하면서 영상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와 편집할 때 마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변경사항에 회로 추가된 것을 넣을 예정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 계속 오타가 나고 그런 것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넣어줄 주기사항을 만들겠습니다. 텍스트를 다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할 듯 했습니다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위치에 맞춰서 넣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요. 이제부터 전등 설비 평면도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수정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작업하려고 보니까 그 답답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객체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구름 마크 V 그리고 배관이 아닌 것은 모두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배속입니다. 지우는 과정입니다. 다시 제속도로 돌아와서요. 저기는 빨간색 부분의 객체들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공을 했을지 참 의문이었습니다. 작업자의 눈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현장 설계에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용 도면과 제출용 도면의 절충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추후 노출 배관으로 진행할 부분은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발생을 합니다. 저 박스가 무슨 멀티박스도 아닌데 여기저기 박스 배관이 들어옵니다. 고민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면 표기 시 가급적 마감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기 방식은 제출용 도면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 배관도 전등 배치도 가지고 옵니다. 제온햇룸의 전등 배치는 가급적 장비와 덕트의 간섭이 적은 쪽으로 이동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온햇룸처럼 천장이 없는 곳은 통행에 불편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 잘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배치를 잡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치수, 자릿수가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현장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변경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설계에서는 스위치와 가까운 전등 배관을 연결하는 것을 기본 설계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더 쉽게 결선하기 위해 기로가 있는 전등에서 배관 배선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편하게 도면 보고 작업할 수 있도록 바꿔준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콘센트 부착형인 경우에 분전반 결선도에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평면도에만 표기한다면 분전반 발주 시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면도에도 분전반 결선도에도 잊지 말고 표기해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 건설사에서 분전반을 발주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는 꼭 도면의 변경사항 반영해서 승인도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하실 때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배관이 같은 곳에서 나갈 때 표현 방식입니다. 사선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옵셋을 사용을 해서 배관 표현해 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기 편하고 중첩되지 않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좋을 듯 합니다.
과연 저 배관은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 생각과 동일하게 작업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배관을 회로 구성에 맞게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 대한 표현 방식은 설계자의 몫입니다. 단지 이해를 시키는지 못 시키는지 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멀리 배관을 표현했다 해도 시공은 가까운 곳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멀리 표현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계 변경 및 정산 시 약간의 경우의 수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화 도면에 사인 등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고 계신 저 솔리드 속에 가려져 있는 글씨 위치가 사인 등 기구 위치입니다. 관련 평면도에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도면으로 넘어갑니다. 도면 수정 시 가급적이면 새로운 심벌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변경점과 변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렸습니다. 기존 심벌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은 감독관이 이상 없다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바꿔줘야 합니다. 일부 건설사는 꼭 기존 심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는 변경할 심벌을 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관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답일 것입니다. 기존 도면 스타일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꼭 저 부분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배관입니다. 현장 사업을 하면서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물량이 줄어드는 도면은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표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물량이 줄어들어 보이는 수정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이 가능한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겠죠. 그리고 현장 소장님과 현장 작업자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도면은 저렇게 표현을 했어도 실제 배관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구두상으로도 별도 도면으로 작성,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노트를 보시면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협의하여 도면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와 현장 소장의 의도 그리고 감독관의 의도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샵에겐 필요합니다. 특화 도면에 등기구 배치를 갖고 와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작업하신 분도 배치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관 방식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려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작업 방식이나 순서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가급적 같은 작업을 한 번에 연속해서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반복 작업이 더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캐드는. 이 부분의 박스 사용은 천정고가 높아 천장에 박스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벽체에다 박스를 설치한 후에 홀렉시블로 배관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배관은 플렉시블로 연결하겠지만 변경 물량 산출 시에는 노출 배관으로 표현하여 인건비 포지션을 높여 놓습니다. 단지 감독관 현장 소장님과는 충분히 협의하신 후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관은 노출 배관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블럭 기준으로 라인을 자르는 ABBS 명령입니다. 이것 또한 리맥이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리스트입니다. 제 블로그에 가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배선 표기는 바로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회로가 2개이므로 전선의 가닥수는 3가닥입니다. 가닥수 표기하는 리습을 공유해 놓은 것도 있으니 예전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홀 외부에 있는 벽체 박스는 실제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장 슬라브 배관할 때 천장형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현장 소장님과 작업자들과 협의하라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제출용에는 벽체 배관으로 표현을 해놓고 실시공은 천장에다 박스를 써서 플렉시블을 내려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도면 수정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빨간색 객체를 지우지 않고 정리가 되면 지워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그려져 있던 벽체 박스에는 많은 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과감하게 천장 슬라브 배관 시공 시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공상 위치와 다르게 수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 벽체의 치수가 그대로 현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벽체에 실시공된 치수를 반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면 표기상 보기 좋은 위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현장 치수를 표기하여 도면을 배포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그 치수대로 얼마만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기구가 달리는 곳은 시공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현장 작업자들도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저 벽체 박스와 같이 천장 속에 조인트용으로 설치된 박스는 도면의 치수 보고 참고만 하지 시공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력벽 안에 박스를 표현한 저 상태의 도면 아직도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저 부분을 준공도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걸 일일이 다시 다 누군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힘든 작업입니다. 입상 위치와 스위치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스위치는 위치 고정으로 오차범위 안에 시공을 할 것이고 입상 위치는 현장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입상 위치에 대한 치수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단 등기구 관련 도면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일 변경상 수정을 같이 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상배관의 경우 해당 벽체에서 올라간다 정도까지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벽체 폼 도면까지 생각해 가면서 치수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정밀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수는 참고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벽체 박스는 매직 박스라고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매입 박스를 사용해도 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300에 300에 150 풀박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지금 저 PD 위치에 과연 열선이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기계설비 추가 요청사항이라 소화 열선과 PD 열선이 1개소씩 추가되었습니다만 어찌하여 저 위치에 열선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설비 쪽도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모른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저 L4라는 PD 위치 저쪽에 있어야지 맞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위치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회로를 보시면 저 멀리 있는 회로를 별도로 날리고 연결을 또 해놨습니다. 통신실에 같은 판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동들은 저 통신실에서 PM 판넬에서 가까운 곳에 다 배관을 기로시켜 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3배속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로 몸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게 썩 좋지 않은 편이라 잠시 영상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열선의 위치가 새로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치가 다른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대 앞에 PD는 오수배관 쪽이고 가운데 중앙은 수도배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용 배관이 있는 곳에 열선이 있어야 함에도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샵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일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던지 아니면 믿고 따라오던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샵하는 입장에서 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설계사 기준으로 검토 요청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 시공분으로 시공상세도 검토 요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샵을 하면서 답을 찾기 어려운 때는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답입니다. 샵과 샵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현장 소장님들께서 정리를 해주고 그 부분도 해결사항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트별 감독관이 모여 협의 후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진행사항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초반부터 타공정과의 의사소통이 너무 없던 관계로 추가 공사 및 협의 미비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듯합니다. 기계 쪽 설계 담당자와는 사이 좋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업 흐름상 전기가 기계 쪽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닌 협조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작업이 끝났고 변경사항에 대한 표기하겠습니다.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새로 치지는 않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위치 이동은 변경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 공항공사 또는 관공사 도면에는 무조건 이동사항까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 공사이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이 요청하면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장 불출용 도면 작성입니다. 레이아웃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레이아웃 엠뷰 설정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속은 변경 없이 설명 없이 치수 작업하는 것만 진행하겠습니다. 치수 작업하는 것은 앞서 치수 관련 단축키 만들어 놓은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어 사용한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점을 찍고 점만 선택해서 치수를 작업하는 명령어를 리습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드 기본 명령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 속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고요. 근데 그 상황을 못 쫓아간다면 저같이 약간의 잔머리를 써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용과는 다른 주기사항을 넣어 현장 작업이 용이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출 용도에는 표기하지 않았던 법내에 표기되었던 주기사항도 하나씩 복사를 해서 현장 제출용 도면에는, 현장 배포용 도면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나 감리가 볼 도면은 좀 작아도 거기에 전체적인 맥락만 보면 되는 것이지만,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는 도면은 좀 더 크게, 좀 더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 도면에 있어서 제출용 도면보다는 현장 배포 도면에 신경을 더 쓰는 편이고, 어떠한 정보 하나를 넣더라도 현장 배포용 도면을 위주로 더 상세도를 작업하고 그리고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 제출용 도면도 중요하지만, 승인 제출용은 한번 제출하고 나면 거의 다시 들춰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나 준공할 때 이때만 보겠죠. 그러나 현장에 배포되는, 출도되는 도면은 수시로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누락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샵에서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한 번에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를 넣어줍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 걸려서 2차 영상을 제작할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해해달라는 말씀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백신 2차 화이자 맞았는데 몸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대한 예고편은 이번은 없이 제가 따로 준비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